다음 보면 다음과 같이 도로망에서 일부 도로가 이렇게 침수됐대. 이렇게 침수되었을 때 통행이 제한되고 A에서 출발해서 요 지점을 지나지 않고 돌아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를 구해달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이쪽으로 못 가니까 그치? 좀 돌아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여기에 중간 지점을 정할 거야. 중간 지점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A에서 C를 가는 경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 자, A에서 C까지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로만 가야 돼. 그게 최단 거리니까, 맞지? 생각을 해볼게. 그럼 A에서 아래로 가는 여기까지는 한 가지인 거지. 당연히 여기도 한 가지인 거야. 그게 최단 거리. 그 다음 오른쪽도 여기로 가는 경우 한 가지인 거야. 여기도 한 가지인 거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요 지점은 얘랑 더해지니까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 방법으로 여기도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얘가 가고 얘가 갈 수가 없잖아. 의미가 없잖아. 얘는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지. 그치?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얘하고 얘인데 얘는 없으니 그냥 세 가지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더하면 7가지, 더하면 12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얘가 없으니 그냥 몇 가지? 12가지다. 12가지.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12가지. 이어서 두 번째,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따로 생각해 볼게. C에서 B까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니 오른쪽하고 위로만 갈 수 있는 거야. 최단 거리를 만족하려면.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서 위로는 못 가지, 맞지? 근데 여기서 위로 가는 건 있잖아. 근데 이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 그냥 한 가지. 그지? 그럼 얘는 얘랑 더해지니까 두 가지, 더해지면 세 가지, 여긴 네 가지가 된다, 이렇게. 자, 요 지점도 이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 여기도 그냥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일 거야. 그치? 그 다음, 얘랑 더하면 5가지, 더하면 9가지, 7가지, 16가지, 이렇게 되네. 요 지점은 얘도 이렇게 오는 게 없으니 그냥 7가지가 되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거. 둘이 더하면 23가지다. 그래서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23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잖아. 답 5번이겠지 뭐.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서 점 G까지 도착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에서 G까지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최단 거리로 가려면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경우, 혹은 이것도 있네. 요렇게도 갈 수 있네. 이런 식으로. 혹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한 6가지 경우가 있나 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모두 구하는 게 아니라 최단 거리가 아니라 그냥 A에서 G까지 도착하는 모든 경로의 수. 무슨 말이냐? A에서 D 갔다가 H 갔다가 갑자기 E 갔다가 F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D, G 가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막 돌아가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되지만 얘를 수형도로 좀 생각을 해도 된다. 일단 첫 번째, A에서 E로 가거나 B로 가거나 D로 가는 경우 일단 요 세 가지로 나눠지겠지. 그치? A에서 갈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 B로 가거나 D로 가거나 그 다음에 E로 가거나 요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럼 또 B에서 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B에서.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될 거 아니야.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래. 그치? 그럼 얘는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F로 가거나. 그치? 그럼 C에서 또 갈 수 있는 경우는 일단 G에 도착해도 돼. 그치? C로 갈 수 있는 경우는 G에 도착해도 되는데 돌아가도 되죠. D로 가도 됩니다. D로. 잘 봐. 집중해봐. 그럼 얘는 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G로 끝내거나 아니면 D로 가도 된다. D로. D로 갔어. 그럼 D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A로 못 가니까 H로 가야 되겠지, 무조건. 얘는 무조건 H로 가야 돼. H. 그럼 그 H에서 또 쪼개질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이어서 G로 가서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E를 돌아서 F를 간 다음에 G를 도착하거나 이렇게. 그치? 여기 지금 점이 몇 개야? 8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를 모두 사용한 거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왔냐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A, B, C, G로 가거나 A, B, C, D, H, G로 가거나 A, B, C, D, H, E, F, G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야. 그치? 그럼 또 이어서 가보자. 자, A, B 왔어, F로 갔어, F로. 그럼 F에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G로 가서 완성해도 돼.
그지? 뒤로 가서 완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F에서 또 어떻게 가도 되냐면 2를 가도 되는 거지. 2 이렇게 2. 그럼 2로 가면 당연히 누굴 갈 거냐면 H로 가겠지. H. 그럼 H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G로 도착을 하거나, 그지? 아니면 H에서 다시 D를 타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요거 한번 따라가 볼게. A, B 머릿속 따라와. F, E, H, D, E, G. 요것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B에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경우는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잘 봐. 내가 그럼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해야 되거든. A에서 B를 갔다가 요 B라는 지점에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6가지라며. 근데 A에서 D를 갔다가 D라는 지점에서 다시 G까지 갈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일 거 아니야? 걔도 6가지일 거야. 해보면. 물론 해보면 당연히 더 정확하겠지만 생각을 해봐. 일단 A랑 G라는 점 사이에 모두 다 얘네들은 뭔가 대칭성 있게 생기지 않았나? 물론 이게 직육면체라서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는 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지는 거잖아.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해도 이쪽으로 가는 경우, 이쪽으로 가는 경우,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어쨌든 대각선의 위치에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대각선의 위치에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대각선의 위치에 있으니 분명히 이 모양이 똑같을 거다 이거지. 대칭성을 이룰 거라는 거지. 요 경우가. 이 수형도 모양이. 그럼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일 테니까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8가지다 라고 풀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요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면 다 해봐야 돼. 다 해보면 돼. 다 해보면 솔직히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8가지다. 다음 두 대문자 A, B와 두 소문자 A, B를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문자열을 만들겠대. 그때 이 규칙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 A의 바로 오른쪽에 갈 수 있는 건 A의 바로 오른쪽에는 대문자가 오지 않으니 스몰 a, b가 올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스몰 a의 바로 오른쪽에는 b가 오면 안 된대. 그래서 라지 a와 스몰 a가 올 수 있다. 그 다음 b의 바로 오른쪽에는 라지 b의 바로 오른쪽에는 b가 오지 않는데. 그럼 얘는 라지 a하고 스몰 a하고 스몰 b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스몰 b 바로 오른쪽에도 스몰 b가 오지 않는데. 그럼 b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라지 a, 라지 b, 스몰 a가 온다. 이렇게. 이런 경우. 이 경우를 만족하는 문자열의 개수가 총 몇 개니? 가보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영도처럼 좀 셀 거거든. 기준을 한번 세워서 한번 세볼게. 잘 봐. 첫 번째. A로 시작한다고 해봐. 첫 번째 자리가. 4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A가 들어왔어. 그럼 그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스몰 A랑 스몰 B. 그지? 그럼 그 다음 그 오른쪽. 라지 A, 스몰 A 오른쪽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라지 A와 스몰 A가 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라지 A의 오른쪽에는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스몰 A, B가 들어갈 수 있다. 다음 스몰 A 옆에는 여기 라지 A하고 스몰 A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여기 스몰 B에서 오른쪽으로 뭐가 갈 수 있냐면 얘는 라지 A, 라지 B, 스몰 A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또 라지 A 옆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어? A, B 이렇게. 그지? 그럼 라지 B 옆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라지 B 옆에는 라지 A, 스몰 B.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 옆에는 라지 A와 A가 올 수 있다. 그냥 요 규칙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A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이, 대문자 A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된다. 11개. 11개. 이렇게 세는 거야. 11개. 얘는 11개. 그지?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엔, 라지 B로 시작하는 경우 가볼게. 라지 B. 그럼 라지 B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라고? 라지 A, 스몰 B라고. 그치? 잘 봐. 여기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첫 번째 문자열이고, 얘가 두 번째 문자열이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요것처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찾은 것처럼. 근데 잘 봐. 여기서 라지 A에서 2단계 가는 문자열의 배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요 모양과 똑같지 않겠냐? 라지 A에서 1단계, 2단계. 그치? 그래서 라지 A에서 2단계 뻗어나가면 개수가 몇 개 생겨? 5개 생길 거라는 게 좀 뻔하지. 여기 5개. 이렇게. 그지? 스몰 A도 봐봐. 스몰 A에서 2단계를 가잖아? 스몰 A에서 2단계를 가면 요 모양이랑 똑같지. 요 모양. 그지? 여기 1단계, 2단계. 그래서 총 몇 개 생겨? 얘는 4개가 생길 거라는 게 좀 뻔한 거지.
그럼 스몰 b에서 두 단계 가면 요 모양이랑 똑같겠네. 요 모양. 그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되는 거지. 얘는 7개가 된다. 7개.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9 더하기 7이라서 16개가 나온다. 16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빨라지겠지. 맞지? 그럼 이어서 가보자. 스몰 b에서도 마찬가지로 뻗어나가 볼게. 스몰 b에서. 스몰 b에서, 아이고, 미안. 스몰 a부터 갈게. 스몰 a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건 뭐야? 라지 a와, 스몰 a가 되는 거지. 그럼 또 라지 a의 오른쪽에는 두 단계는 몇 개? 5개. 스몰 a의 오른쪽 두 단계는 몇 개? 그거는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하니까 몇 개? 얘는 9개가 될 거다 이거지. 9개.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스몰 b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개냐면 얘는 라지 a, 라지 b 일단 a로 뻗어나갈 거야. 그럼 라지 a에서 오른쪽은 몇 개라 했어? 5개. 그 다음에 스몰 a에서 오른쪽은 몇 개라고 했어? 두 단계니까 4개인 거야. 근데 라지 b에서 오른쪽 두 단계는 모르거든. 그지? 여기 없잖아. 라지 b에서 오른쪽 한 단계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해볼게. 라지 b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면 얘는 라지 a, 스몰 b가 되는 거지. 그럼 라지 a는 뭘로 뻗어나가? a, b, 스몰 a, b. 그지? 그 다음에 스몰 a는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는 a, b, a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요거 7개까지 추가. 그래서 총 5개, 7개, 4개 더하니까 얘도 16개가 된다. 16개. 그래서 여기 체크한 11개, 9개, 16개, 16개 더하면 11개, 2개, 11개 더하기 9개 하니까 20개고 더하면 32개니까 52개가 된다. 52개. 이게 답이다. 다음 1부터 49까지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여 각각 A, B라고 할 건데 그때 A 플러스 B가 6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A랑 B랑 더해가지고 6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합해서 이제 6의 배수가 된다, 뭐 합해서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 얘는 문제 유형인데 합해서 6의 배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숫자를 6의 배수 단위로 좀 끊어서 정리를 좀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써보면 느낌이 올 텐데 1부터 49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 잘 봐. 요 1이라는 애는 6의 배수보다 1 큰 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K가 0이면 얘, K가 1이면 얘, K가 2면 얘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6K 플러스 3 이렇게. K가 0이면 얘, K가 1이면 얘, K가 2면 얘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돼? 6K 플러스 5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때 여기서 K는 0부터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 단 K는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0도 된다 이거지. 음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정확하긴 해. 이렇게. 그럼 얘가 49까지라며. 그럼 49는 요 세 개의 분단 중에 어디 분단에 있어야 돼? 49에 가까운 6의 배수 뭐 있어? 68에 48 있잖아. 68에 48. 거기다 1 더한 거잖아. 맞지? 여기 있겠네. 49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럼 그 전 47은 어디 있어야 돼? 홀수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45는 여기 있어야 되고 43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맞죠? 왜? 얘는 6, 7에 42에다 1 더하면 되니까.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총 몇 개인지를 좀 파악해 놓을 건데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얘는 K가 얼마부터 가능한 거야? 0부터. 얘는 K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K가 얼마라고? 7 왜? 6, 7에 42에다 1 더하면 되니까. 얘는 K가 얼마? 8 이렇게 돼서 얘는 몇 개야? 0부터 8까지니까 총 몇 개? 9개가 된다 이거야. 9개. 그럼 당연히 얘는 몇 개겠어? 얘랑 얘랑. 그치? 줄 맞춰준 거니까 얘는 8개가 돼야 되고 얘도 8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0부터 7까지니까. 그치? 이렇게. 그럼 그때 내가 A랑 B랑 골라가지고 합이 6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그게 어떤 느낌인 거냐? 이거야. 잘 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쪼갰냐면 이거야. 내가 1 더하기 5를 하면 6의 배수가 나오지. 그치? 근데 내가 1 더하기 11을 해도 얼마야? 6의 배수가 나오고 1 더하기 17을 해도 얼마 나와? 6의 배수가 나온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 여기 있는 분단에 있는 애랑 여기 있는 분단에 있는 애를 더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6의 배수가 나와. 왜 그런지 봐봐. 야, 여기 있는 분단 중에 하나를 골랐어. K가 이건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 6K1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분단 중에 하나 골랐어. 그게 얼마야? 걔도 6K2 플러스 5라고 한번 해보자. 얘네들을 더하면 6에 K1 플러스 K2에
1 더하기 5니까 얼마나? 6 나오니까 분명히 6의 배수를 묶일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분단 중에 하나, 이 분단 중에 하나를 고르면 걔는 6의 배수가 나올 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가 가능한 거냐? 잘 봐. 요 분단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가 총 몇 개가 있어 얘는? 9개가 있으니까 9개 중에 하나 고르고, 요 분단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도 몇 개 있어? 8개가 있으니까 8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얼마야? 72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두 번째 잘 봐. 그럼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네. 내가 6K 플러스 3에서만 두 번 고르는 거야. 6K 플러스 3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K 플러스 3에서 또 하나 고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까? 6의 배수가 될 거라. 왜? 플러스 3과 플러스 4에 만나면 6이 될 테니까. 그지? 그래서 3부터 45까지 총 몇 개? 8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럼 얘도 하나 고르는 경우 몇 가지야? 8개라고 하면 안 돼. 왜?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해야 된대.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7가지가 된다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오케이. 87에 56인 거 알겠는데요, 쌤. 제가요, 3 고르고 9 고를 때랑요, 9 고르고 3 고를 때랑,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라서 얘도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보면 문제를 잘 읽어봐. A, B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을 구하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9라는 거랑 9,3은 다른 말이잖아. 물론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건 맞지만 3,9랑 9,3은 다른 거야.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경우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 8개 중에 하나 골랐고 얘 7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걸 둘이 곱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분의 1 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쌤 3,9를 고른 경우가 여기 있겠지. 왜? 첫 번째 골랐을 때 3, 두 번째 골랐을 때 9, 그 다음 그 첫 번째 고른 8가지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른 거니까 9 고르고 나머지 3 고른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경우가 모두 카운팅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순열의 느낌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조합으로 가면 뽑기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2분의 1 해줘야 돼. 근데 아직 너네가 조합을 안 배워서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오늘 배우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잘 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돼. 쌤 이거 알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순서 바꾸는 것도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로 생각할 테니까 56개예요. 그럼 얘는 왜 안 바꿔줘? 그지? 얘는 왜 안 바꿔줘? 그지? 얘는 왜? 무슨 말이야? 얘는 왜 얘부터 고르고 얘부터 고르는 것만 해주냐 이거야. 1, 5 고르는 것만 왜 해? 5, 1 고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모두 가능한 거야? 6K 플러스 1, 6K 플러스 5 더하기 6K 플러스 1 요것도 있을 거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얘 첫 번째 여기서 고르는 경우 8가지와 여기서 고르는 경우 9가지를 더해서 얼마? 72가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총 몇 개야? 72, 72, 56이라서 72 둘이 더하면 얼마야? 144인가? 거기다가 56 더하면 얼마야? 200이래 200. 200가지가 답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순서를 고려하는 순서쌍이니까. 알겠지? 생각을 해주면 된다. 다음. 어느 학급에 월요일 시간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총 6교시고요. 국영수 과체를 할 거래. 다음 규칙을 만족하도록 하는 시간표를 작성해달래. 6교시에는 국어를 넣지 않고 그 국어 바로 다음은 영어를 했으면 좋겠대. 영어는 5, 6교시 또는 5, 6교시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 다음 과학은 2개를 할 거고 연달아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체육 바로 다음에는 수학을 넣지 않는데. 가볼게. 잘 봐. 그러면 과목을 6개를 넣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국어 다음에 영어를 넣어야 되고 5, 6교시에는 영어를 넣지 않으니 가능한 게 이거일 거야. 얘가 국어고 얘가 영어야. 이렇게. 그지? 또 하나. 얘가 국어고 얘가 영어여도 되지. 이렇게. 그지? 국어 다음 영어를 바로 해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 얘가 국어고 얘가 영어여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왜냐하면 영어는 5, 6교시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지? 이렇게. 요 3가지로 나눠질 거다. 그래서 요 3가지를 풀어보자 이거. 그럼 자, 첫 번째. 요렇게 될 때 과학을 넣을 건데 과학은 연달아 넣으면 안 된다며. 그럼 과학이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겠지. 또 요렇게 이거일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또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럼 요 경우에서 잘 봐. 요 경우에서 얘는 요거랑 요거의 과목을 정해줘야 되는데 수학과 체육을 넣으면 되거든?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지. 200. 그지? 200. 자,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얘도 과학인데 여기도 수학하고 체육 넣고 싶은데 문제는 뭐야?
체육 바로 다음에 수학을 못 넣는다며. 그럼 뭐 하면 돼? 아, 수학하고 체육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이렇게. 얘도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얘도 2팩이 된다. 이렇게. 그치? 이어서. 자, 여기에 땐 과학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있냐? 여기에 과학을 넣었어. 그럼 여기에 과학을 넣어도 돼. 여기에 과학을 넣었어? 그럼 여기에 과학을 넣어도 되고. 여기에 과학을 넣었어? 그럼 여기에 과학을 넣어도 되고. 하나 더. 여기에 과학을 넣었으면 여기에 과학을 넣어도 돼. 이렇게. 그치? 자, 과학 넣었어? 그럼 2개 남았지. 그러면 무조건 수체를 해야지. 그치?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왜냐면 체육 다음에 수학을 못하니까. 그 다음 얘는 요거랑 요거가 비었잖아. 마음대로 넣어도 되니까 얼마? 2팩이 되는 거지. 자, 얘도 요거 넣었어. 그럼 뭐야? 수체니까 몇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지. 한 가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요거랑 요거 비었지. 얘도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얼마? 2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볼까? 이거 얼마야? 5개. 이거 얼마? 이거 6개 이렇게 되는 거지. 6개. 자, 이어서 국어, 영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과학을 여기 못 넣잖아. 이쪽 분단에 하나, 이쪽 분단에 하나 넣어야 되지. 그지? 그럼 이쪽 분단에 하나 넣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이쪽 분단에 하나 넣는 경우 몇 가지? 거기서도 2가지. 그 다음에 수학이랑 체육을 편하게 넣는 경우 얼마? 2팩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아, 물론 뭐 니네가 나눠도 돼. 과로 나눠서 여기가 비었네, 요렇게 비었네, 요렇게 비었네, 요렇게 비었네라고 해서 요거일 때 2팩, 요거일 때 2팩, 요거일 때 2팩, 요거일 때 2팩 해도 돼. 근데 그게 어쨌든 이 4가지당 2팩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주면 얼마야? 8가지다 되는 거지. 다 더하면 얼마야? 그래서 5 더하기 6 더하기 8이니까 얼마? 19, 19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음 보면. 다음 체육관에 축구공 10개가 있는데 이 축구공을 최대 몇 개? 4개씩 담을 수 있는 가방 6개 이하로 사용해서 10개의 축구공을 모두 나누어 담으래. 그때 단 축구공과 가방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데 축구공들하고 가방들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가방에 공을 넣을 건데 10개의 공 중에 이 공을 넣을지 이 공을 넣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가방도 6개 이하로 사용한다며 가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 3개를 사용할 거야. 그럼 무슨 가방을 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그냥 구분이 안 간대.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그냥 이거야. 잘 봐. 내가 10개의 축구공을 일단 4개씩 담을 수 있는 가방에 나누어 담으려면 최소 가방이 일단 몇 개 필요해?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지? 최소 가방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죠, 최소. 왜냐면 아무리 4개 넣어봤자 하나 더 필요하니까 2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구해달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4, 4, 2, 4, 2, 4, 2, 4, 4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어지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공 4개 들어있고 4개 들어있고 2개 들어있다. 이 상황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또 쪼갤 수 있는 거 뭐 있어? 4, 3, 3도 있겠네. 4, 3, 3. 그래서 가방 3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총 몇 개? 여기서 2개가 나온다. 이건 더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어서. 자. 가방은 그럼 몇 개도 사용할 수 있냐? 4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나눠질 거냐? 4, 4, 1, 1. 4, 4, 1, 1. 이렇게. 그렇지? 4개 사용한 거 맞죠? 그럼 4, 3, 2, 1도 있겠네. 4, 3, 2, 1. 그럼 4, 2, 2, 2도 있겠네. 4, 2, 2, 2. 그 다음에 3, 3, 2, 2도 있을 거다. 3, 3, 2. 그치? 그 다음에 3, 3, 3, 1도 있겠네. 3, 3, 3, 1. 3, 3, 3, 1. 그치? 이렇게. 그래서 몇 개야? 5개가 있다. 5개. 이렇게. 세는 거야. 방법 없어. 그 다음 가방. 5개를 사용한다고 해보자. 가방 5개. 그러면 4, 4가 안 되네. 4, 3, 1, 1, 1. 이렇게 5개. 맞나? 7개 남았지? 그럼 4, 2, 2, 1, 1. 이렇게 4, 2, 1, 1. 그 다음 3, 2, 2, 2, 1. 3, 2, 1. 그러면 2, 2, 2도 있네. 2, 2, 2.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네. 3, 3, 1, 1, 1. 안 되네. 3, 3, 3, 3, 2, 1, 1인가? 3, 3, 2, 1, 1. 3, 3, 2, 1, 1. 그지? 이렇게까지. 총 몇 개? 5개가 있다. 이어서 가방을 6개까지 사용할 수 있죠. 6개. 6개 사용하면 4, 2, 1, 1, 1, 1 이렇게 돼. 맞지? 그러면은
3, 2, 1, 이거 3, 2, 2, 1, 1, 1 이렇게 되네. 그럼 2, 2, 2, 1, 1 이것도 가능하네. 그러면은 3, 3, 1, 1, 1, 1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지? 그래서 이거 몇 개? 4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다 더해보면 총 7개, 12개, 16개가 됩니다. 16가지. 방법 없어. 그냥 세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음 정육면체 8개의 꼭점 중에서 서로 다른 3점을 택해서 그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든다고 한다. 그때 이거 보면 한 모서리만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자, 첫 번째, 한 모서리만을 공유해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잘 봐. AD라는 변을 공유했다고 생각해봐. 모서리. 그럼 내가 점 하나 더 골라서 모서리를 더 이상 공유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든 삼각형 AED라는 삼각형은 모서리 2개를 공유한 거지. 그럼 좀 이따 세야 돼. 그지? 근데 지금은 모서리 하나, 어딨어? 한 모서리만을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좀 구해보면 요 모서리를 사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이쪽으로 가거나, 그지? 요거 AF는 모서리가 아니잖아. DF도 모서리가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그지? 요거 입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AD라는 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야? 2개. 그럼 얘는 정육면체의 변은 총 몇 개가 있어? 모서리는. 요 변 몇 개 있어? 12개 있지. 그럼 12개당 2개씩 있을 테니 A는 얼마야? 24가지. 이렇게 나올 거다. 두 번째. 자, 이제 B 가보자. B는 뭐야? 2개의 모서리를 공유했으면 좋겠대. 2개의 모서리를 공유. 그럼 2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AD, AE를 공유해서 이렇게 생긴 거. 2개의 모서리 공유한 거 맞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걸로 볼까? AE, EF. 요것도 되는 거지, 요거. 그럼 얘는 무슨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AEFB라는 요 면 안에 2개를 공유하는 삼각형이 요거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해서 총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않냐? 다시 한번 봐봐. 천천히. AEFB라는 요 면 안에 2개의 변, 2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은 하나, 둘, 셋, 넷. 그지?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래서 요 면당 4개잖아. 근데 얘는 면이 몇 개 있어? 6개 있지. 육면체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4개 있다. 그 면당 4개니까. 이렇게. 그지? 그럼 이어서 어느 면도,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 잘 봐.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은 뭐냐면 AFC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AFC 이런 거. 그지?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았죠. 맞죠? AF도 모서리 아니고 FC도 모서리 아니고 AC도 모서리 아니잖아. 맞지? 그럼 나는 그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삼각형 위에 올라와 있는 요 꼭점 생각해봐. 그지? 그래서 꼭지점당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총 하나 나올 거야. 그럼 꼭지점 몇 개 있는데? 8개. 그지? 그럼 8개가 나오죠. 그래서 C는 몇 개? 8개다라고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경우 이거 구해달래. 그럼 A는 얼마? 24. B에다가 2배 하니까 48. C에다가 3배 하니까 24.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뭐 이건 할 수 있죠. 그죠? 다음 보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하나씩 번호로 부여받은 10명의 학생이 뭐 시계 방향으로 원형 탁자에 둘러앉았대. 그때 뭐 되게 글이 복잡한 되게 별거 아니야. 번호가 1인 학생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1부터 작은 수대로 나열할 건데 숫자 3이랑 6을 포함하는 자연수는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369 게임 알지? 369 나올 때 박수 치는 거. 그치? 근데 뭐냐면 9는 빼고 3하고 6이 들어가면 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22를 말한 학생은 다음 순서에 24를 말해야 된대. 하나에 건너뛰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599를 말한 학생은 다음 순서에 700을 말해야 한대. 그치? 600은 안 되는 거지. 맞지? 이와 같이 규칙으로 게임을 해서 틀리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2000을 말한 학생, 2000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1부터 시작할 거지. 번호가 1부터 2000까지 3하고 6이 들어있지 않은 요 3하고 6이 들어있지 않은 숫자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10명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말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2000번째 마지막 말하는 애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런 느낌. 그래서 결국 1부터 2000까지 숫자 중에 요거를 제외한
36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결국. 그 지금 가보자 잘 봐. 어쨌든 1부터 2000까지니까 너네가 보통 생각할 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로 나눠 생각해야 된다고 하잖아. 맞지? 네 자리까지 맞지? 근데 나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네 자리라고 생각해버리고 한 자리일 때, 두 자리일 때, 세 자리일 때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여기 첫 번째 여기에도 그러니까 숫자가 0부터 9까지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0002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숫자 2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0032가 나오면 이거 말하면 안 되겠지? 004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왜? 이거는 4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0을 포함해서 그냥 생각을 해버리려고.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그러면 0도 포함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뭐는 안 돼? 2를 넘어가면 안 돼. 2000을 넘어가면 안 돼. 맞지? 근데 2000까지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할 거야. 뭐랑 뭐냐면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가지. 0 아니면 1. 그치? 0이면은 100의 자리 숫자인가 보지. 그치? 세 자리 숫자인가 보지. 1이면 뭐야? 1000 얼마인가 보지 라고 생각하겠다 이거야. 두 번째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뭐야? 그럼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뭐는 안 돼? 3하고 6은 안 되잖아. 0부터 9까지가 몇 개인데? 10개지 10개. 거기서 3, 6은 뺀 몇 개? 8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8개, 얘도 마찬가지로 8개일 거야. 그치? 편하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지? 왜? 이게 0, 0 또 나와도 돼. 그럼 두 자릿수인가 뭐지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곱하니까 얼마야?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거든. 2의 1제곱까지 곱하니까 2의 10제곱이 나옵니다. 2의 10제곱. 얼마냐면 1024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일단 1024거든. 근데 하나는 빼줘야 돼. 왜 하나는 빼줘야 되냐? 여기 안에는 0부터 1까지 여기서 넣었지. 그럼 0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 0부터 9까지 넣을 거잖아. 0000이라는 숫자도 있어. 근데 나는 뭐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할 거거든. 그럼 0000 하나는 제거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 하나 빼준 거야. 0000 이렇게. 근데 또 있어. 다시 하나 또 추가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1000의 자리를 0, 1만 고민했기 때문에 1000 얼마까지 되지만 2000까지 말해야 된다며. 2000을 말하는 애가 궁금하다며. 다시 플러스 1 해줘야 돼. 그래서 2000. 왜 빠지고 왜 늘어나는지는 알아야 돼. 맞지? 그래서 어쨌든 1024개다. 그거를 10명이서 돌아가면서 말한대. 그럼 얘가 이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숫자가 몇 개 있다고? 총 1024개 있다며. 그럼 어차피 10개씩 돌아가서 말할 거 아니야. 10개씩 잘라봐. 몇 개 남아? 4개 남지.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인 요 놈이 바로 2000이라는 숫자를 외칠 거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가? 숫자가 요만큼 있다며. 그지? 이걸 돌아가면서 말하면 그지? 요게 얘가 1020번째 1024번째 숫자를 말할 거다 이거지. 그게 얼마야? 2000이었으니까. 그지? 답은 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몇 번이야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합동인 정사각형 25개를 이어붙여서 만든 도형인데 그때 이 도형에서 저 직사각형 중 저 별을 하나만 포함하는 그 앞에서 했었죠. 어떤 영역을 포함하는 그 사각형의 개수 맞지? 근데 별을 하나만 포함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돼. 잘 봐. 그럼 어떻게 셀 거냐? 세는 요령이 있거든. 좀 이게 말로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렇게 세는구나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잘 봐봐. 어떻게 셀 거냐면 첫 번째 일단 요 별을 한번 포함한다고 해볼게요. 요 별을 포함한다고 하면 요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좀 구할 거야. 요 영역에서. 그럼 맞잖아. 그럼 별 하나만 포함하는 거잖아. 이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얘를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 두 번째, 잘 봐. 그 다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얘를 포함하고 얘를 포함 안 할 때 이렇게 생겨서 만족할 수도 있지. 요 영역을 만족하는 사각형의 개수. 쟤를 포함하면서. 근데 이렇게 세다 보면 문제는 뭐냐? 이쪽 영역. 요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는 2번 카운팅이 돼. 그건 제거해 줄 거야.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 번 더 잘 봐.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지? 그래서 요 사각형 얘만 반드시 포함해. 하나만 포함해야 된다며. 별을 하나만.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 만들면 이런 사각형이 있겠지. 이런 사각형. 그지? 여기서 사각형 만들 수 있는 건 경우를 구하면. 두 번째. 근데 밑에 쪽은 여기 못 포함하냐 이거야.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이런 거. 얘도 어쨌든 이 별만 포함하고 얘는 포함 안 한 거잖아. 그지? 뭐 이런 거.
그지?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그 경우의 수를 둘이 더하다 보면 방금 요 보라색 말한 것처럼 요거는 주황색에서도 카운팅 됐을 거고 보라색에서도 카운팅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카운팅한 건 한번 제거해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어서 가보면 자 보라색에서 카운팅할 수 있는 거는 보라색은 요 별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요. 보라색 기준, 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위에, 요 별 기준으로 위에 하나, 둘,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 아래에 있는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요 경우 더하기. 두 번째, 주황색은 별의 기준으로 왼쪽에 한 가지, 오른쪽에 하나, 둘, 세 가지, 위쪽에 하나, 둘, 두 가지,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만큼을 둘이 더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카운팅 하다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요 영역 안에 요 별을 먹고 있는 왼쪽에 한 가지와 오른쪽에 몇 가지? 세 가지, 위에 몇 가지? 두 가지, 아래 몇 가지? 두 가지는 중복이 될 거라서 뭐 해줄 거냐? 이거야 결국은. 이거 둘을 더한 다음에 얘는 빼줘야 된다 이거지. 왜? 요거는 여기에서도 셌을 거고 여기에서도 셌을 테니까 두 번 셌을 테니까. 그래서 요 계산하면 얼마야? 36 더하기 얘는 24 빼기 얘는 12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얼마냐? 48가지가 된다. 자, 두 번째. 자, 꼭 요 별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별을 먹어도 돼. 한 번만 더 이해해봐. 자, 요 별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 그럼 또 어떻게 나눠질 거냐? 잘 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내가 요 별을 포함하도록 만드는 거. 두 번째, 이번엔 또 요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겠지. 요렇게. 그럼 이렇게 세다 보면 뭐야 또 이번엔? 여기를 먹고 가는 그 영역은 중복될 거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또 뭐 해준다? 한번 제거해준다. 그럼 자, 여기를 먹어야 돼 이번엔. 보라색 봐봐. 요 네모칸을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두 개, 오른쪽에 하나, 위쪽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아래쪽에는 두 개네. 이렇게. 거기서 두 번째 주황색은 왼쪽에 몇 개? 두 개, 오른쪽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위쪽에 몇 개? 하나, 두 개, 아래쪽에 몇 개? 두 개. 그래서 요거를 둘이 더해 줄 건데 요 영역, 요 초록색 영역 요만큼은 중복되니 왼쪽에 몇 개? 두 개, 오른쪽에 하나,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두 개를 제거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더하고 얘는 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얼마야? 16 더하기 얘는 32 빼기 얘는 얼마? 8 해주면 된다. 얼마야? 그럼 8 하니까 40개가 된다.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88가지가 답이에요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색을 칠하는 경우를 할 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부분부터 칠해라. 그래서 솔직히 D부터 칠하고 싶었거든. 근데 D부터 칠하다 보면 좀 더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 경우가 되게 더 많아. 그래서 뭐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얘는 오히려 C하고 F를 좀 기준으로 나눠야 되거든. C하고 F. 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다 보면 몇 번 니네가 생각해보는 거야. A부터 칠해볼까? A, B, C, D 순서대로. D부터 칠해볼까? 가장 인접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더 낫겠다라고 발견한 거니까 한번 가볼게. 잘 봐. 해보는 수밖에 없어. 원래 니네가 여러 개를 도전해보고 이게 더 훨씬 편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 가볼게. 자, C랑 F를 기준으로 갈 건데 이 C랑 F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를 기준으로 나눌 거야. 왜냐면 C랑 F가 색깔이 같으면 얘한테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져. 그렇지? 얘네들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C하고 F가 색깔이 똑같잖아. 그거에 따라서 또 A, B가 달라진다. 만약에 C와 F가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 그럼 얘는 얘랑 색깔이 무조건 어떻게 써? 자, C랑 F랑 색깔이 만약에 다르면 얘랑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B의 영역이 좀 달라지거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치? 한번 가볼게. 해봐. 경우를 나눠보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첫 번째. C랑 F랑 색깔이 같다고 해봐. C랑 F. 그러면 C, F를 칠하고 그 다음에 D 칠하고 그 다음에 E 칠할게. 자, 가볼게.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5가지. 그럼 F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똑같으니까 한 가지를 따라가겠지. 자, 얘네들은 똑같은 색이야. 지금 얘네들은 똑같은 색.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몇 가지야, D는. D는 5개 중에 하나만 사용한 거니까 4가지. E도 4가지야. 그지? 여기서 이제 A, B를 칠할 건데, 잘 봐. 여기서 A, B를 칠할 건데,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자, 일단 D에는 이렇게 칠했지. 분명 얘네들과 색이 달라야 되잖아.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얘네 둘과 색이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야, 3가지. 그 다음 B는, 그럼 분명히 얘는 얘랑 달라야 되잖아. 그지? 얘랑 색깔이 같을 수가 있을까? 없지. 왜? 얘랑 색깔이 같을 수 없는 게 얘랑 색깔이 같기 때문에 얘랑 다르잖아. 얘랑 색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고. 그지? 그럼 요 3가지 색과 다른 B를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야? 2가지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면 돼. 얼마냐? 480인가? 480인가? 맞는 것 같아. 480. 자, 이어서 두 번째. C랑 F랑 색깔이 또 다르다고 해보자. 자, 여기 조금 어려워.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돼? 그게 5가지 맞아. 그럼 F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돼? F는 4가지가 되겠지. 왜냐하면은 C가 요거일 때 F는 그거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냐? 얘랑 색깔이 달라야 된다며. 그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C, F와 달라야 되니까 3가지고 E에도 3가지다. 요거까지. 그 다음 이어서 A, B를 칠할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잘 봐. 얘가 다른 색으로 칠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A는 C랑 D랑만 다르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해서 3가지로 접근을 했어. 그지? 근데 B에 칠하려고 했더니 문제는 뭐냐? 잘 봐. 내가 A는 C랑 D랑 달라도 되지. 근데 만약에 A가 주황색이어봐.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주황색하고 노란색만 다르면 돼. 맞아? 근데 만약에 A가 C랑 D랑 다른 보라색을 칠했어.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또 얘 3개랑 다른 2가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A가 F랑 색깔이 똑같냐 다르냐로 나눠지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는 경우를 2가지로 쪼개서 생각해 줘야 돼. A랑 F랑 색깔이 똑같거나 A랑 F랑 색깔이 다르거나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 경우에서 자 A랑 F랑 색깔이 똑같으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돼? 1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F 색깔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주황색이 칠해져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주황색과 노란색만 다르면 되니까 5개 중에 2개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랑 F랑 색깔이 만약에 다르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거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요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원래 A는 C하고 D하고 달랐어야 되고 이웃해 있으니까 F랑도 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개만 남아? 2개만 남는 거지. 그 상황에서 A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B는 또 A, D, F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걔도 2가지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여기까지 곱하면 얼마야? 9에다 180? 180에다가 얘는 얼마? 3가지. 얘는 얼마? 4가지니까 이걸 합하면 얼마? 7가지. 그래서 얘는 180 곱하기 총 7가지가 된다. 왜냐면 요렇게 한번 구해주고 요렇게 한번 구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따로따로 더해서 구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면 얼마야? 7은 7, 7, 8에 56 하니까 126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냐? 둘이 더하면 1740이 답이에요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다음 그림과 같이 1단, 2단에 번호가 적힌 10개의 사물함이 있는데 거기서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사물함 중 서로 다른 5개의 사물함을 하나씩 배정받아야 된대. 그때 A가 배정받는 사물함의 번호는 14 이상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고 B가 배정받는 사물함의 번호는 4 이하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래. 그러면서 어느 학생도 서로 번호의 차이가 1 또는 10이 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기 A, B가 A라는 애가 C라는 애가 이렇게 배정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A가 14 이상이라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A가 요거고 C가 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차이가 1 차이 나잖아. 요거 안 돼. 그치? 그럼 이런 거는 A, C 요것도 안 돼. 왜? 차이가 10 차이 나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사물함을 바로 옆에 배정해 주지 마 이 소리야. 위아래로도 양옆으로도 배정해 주지 마 이런 뜻이야. 그지? 그렇게 하면서 A는 위에 14, 15, B는 1, 2, 3, 4 중에 골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A는 14, 15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B는 1, 2, 3, 4, 9.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나눌 건데 A가 14라는 거에 들어가는 경우랑
A가 15에 배정되는 경우로 나눠서 풀어줄 거야. 자, 가볼게. 조금 헷갈리니까 잘 봐. A가 만약에 14에 배정됐다고 생각을 해봐. 사물함을. 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류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요 옆에는 절대 못 들어가지, 이제. 그지? 왜? 나 조건에 의해서. 그지? 그러면 B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B는 1, 2, 3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 5, 6, 7 들어갈 건데, 오케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사람이 총 A 빼고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A 빼고. 총 5명 중에 A 뺐으니까. 그럼 4명을 모두 이웃하지 않게 배정하려면 무조건 요거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럼 이웃해버리잖아. 이 차이가 1차이 나잖아. 요런 경우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 1, 2, 3이 아니라 뭐밖에 안 되는 거야? 1,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B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1 또는 2라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B가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고민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돼? 3팩으로 집어넣어줘 하면 되니까 얼마야? 얘는 6이 12가 된다 이거지. 두 번째. 자, A가 만약에 15라는 데에 배정됐다고 해보자. 자, 이게 좀 더 어려우니까 집중해봐. 자, A가 15에 배정되면 여기랑 여기는 못 집어넣지. 그지? 요 두 개는 못 집어넣어. 그럼 이제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자리를 먼저 선택을 해보면 A를 빼고 나머지 4명을 넣어야 돼. 4명을.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 야, 6, 7에는 2명이 들어갈 수 있어? 그지? 안 되지. 왜?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밖에 못 넣지.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넣어. 그 다음 잘 봐. 그럼 1, 2, 3, 4에는 3명이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 하나 넣는다고 해봐. 1, 2, 3, 4에는 3명 들어갈 수 있어? 안 되지. 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지?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건데? 불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분명히 요 4개의 영역 중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 2명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아까 A를 빼고 4명 했는데 여기 1명 넣었어. 여기 2명 넣었어. 1명이 남잖아. 그 1명은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그지? 여기에는 3명이 못 들어가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되고 요거 중에 하나 되고 요것도 확정해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정해줘야 돼. 그지? 요거 하나, 둘, 셋, 넷 중에 골라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 1번, 2번 자리 중에 고르는 경우 1번 자리, 2번 자리 중에 고르는 경우 2가지. 그다음 6번 자리, 7번 자리 중에 고르는 경우도 2가지. 그럼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오케이 알았어. 이거랑 이걸로 고르자라고 한 거야.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디야? 4 이하니까 1 아니면 4죠. 몇 가지? 2가지. 이거는 B를 결정한 거야. 그 다음 나머지 뭐 하면 돼? 3팩 너네 알아서 들어가 이거지.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8 곱하기 6이니까 48이다 48.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60가지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6개인 정사각형 A부터 F까지 알파벳이 적혀있는데 서로 다른 4가지 색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근데 A랑 F는 같은 색을 칠했으면 좋겠대.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총 4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F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칠해볼게.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B는 일단 A랑 다르면 되지. 몇 가지냐면 3가지지. 그지? 그럼 C는 이제 B랑 다르고 F랑 달라야 되는데 B랑 F랑 색깔이 똑같을 수 있나? 원래는 둘이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거든. 맞지? 근데 얘네들은 똑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요 색하고 요 색은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그지? 얘는 무조건 초록색과 다른 색을 칠했을 거거든. 그래서 얘는 초록색이랑 다른 색이니까 얘는 2가지가 되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이 입장에서도 얘랑 얘랑은 색깔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D는 야 얘랑 얘랑 색깔이 같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안 되지. 왜? 얘 때문에. 얘가 얘랑 다른데 얘도 같을 수 없으니 얘도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경우를 다 곱하면 4 곱하기 1이 A랑 F를 칠한 거야. 거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4 곱하기 24 그래서 96가지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다음 이 문자판에 이웃한 칸끼리 연결하여 6개의 칸을 색칠할 건데 그 색칠된 부분이 저렇게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대. 그때 6개의 칸을 색칠한 다음에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대. 잘 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단어를 만들려면 여기 색칠이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이거도 되지. 그치? 이렇게도 스프링이 되는 거잖아. 맞지? 또 어떤 경우도 있어.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요것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S에서 결국 여기 G로 도착하면 되는 거거든. 그지? 모든 단어를 거치면서 최단 거리로,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거꾸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냥 G에서 S로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G에서 S로. 왜냐면 G는 하나니까. 그때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일단 왼쪽에 요만큼만 먼저 볼 거야. 요만큼만 봐봐. G가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결국 어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도착을 해야 돼.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첫 번째, G에서 N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 거야? G에서 N으로 갈 수 있는 경우?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 N에서 I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잘 봐. G가 여기 N으로 도착했어. 여기서 I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또 두 가지야. 그치? 그럼 또 I가 여기 도착했어. I에서 R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몇 가지야? 또 두 가지. 그치? R에서 P로 갈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일 거고 P에서 S로 도착하는 경우도 몇 가지야?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G에서 S 끝까지 도착하는 경우는 일단 몇 가지가 되냐? 2의 5제곱까지라 걔가 32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가나? 왜냐면 G에서 항상 선택을 할 거잖아. 일로 갈지 일로 갈지 두 가지. 그 선택탕 왼쪽 오른쪽. 왼쪽 아래. 그 선택탕 왼쪽 아래. 그 선택에서 왼쪽 아래. 그 선택에서 왼쪽 아래를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 계속 두 가지씩 고민해야 S에 도착할 거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왼쪽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2가지다. 그럼 오른쪽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G에서 출발해서 여기 6개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 또 G에서 N까지 두 가지, N에서 I까지 두 가지, I에서 R까지 두 가지, R에서 P까지 두 가지, P에서 S까지 두 가지. 왜냐면 야 N이 여기 왔는데 선생님 I는 3개인데요 하면 얘가 일로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여기서 선택을 했으면 여기서는 또 그 경우에서 두 가지가 이어서 선택되는 거야. 얘가 일로 도착했는데 여기서 얘는 못 선택하잖아. 얘네 둘 중에 선택할 거 아니야. 얘가 여기 도착하면 이 두 개는 못 선택할 거 아니야. R은. 얘네 둘만 고민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두 가지씩 누적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의 5제곱 32가지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주황색 경우랑 이 분홍색 경우는 내가 일부러 두 가지씩 늘리기 편하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요렇게 선택한 거. 왼쪽에서도 이렇게 선택한 거,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중복되겠지. 그 한 가지 경우만은 중복될 거라서 빼기 1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32 더하기 32에다가 1을 빼주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 6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것이. 다음 9개의 빈칸이 있는데 그때 요 1, 2, 3과 11, 12, 13과 21, 22, 23 을 여기 한 칸씩 집어넣어서 가로줄에 있는 합들 혹은 세로줄에 있는 합들이 모두 똑같이 K로 각각 유지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걸 다 더해보니까 1, 2, 3 더하면 6이고요. 11, 12, 13 더하면 36이고요. 21, 22, 23 더하면 66이네.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걔는 108이 된다 이거지. 그 108을 가지고 뭐 할 거냐면 걔를 모두 가로줄에 있는 세 줄의 합이 각각 같아야 되고 세로줄에 있는 세 줄의 합이 각각 같아야 되거든. 그럼 세 개로 나눠보면 각각 한 줄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6이 돼야 돼. 그래서 K값은 얼마냐면 36인 거야. 그치? 가로줄에 36 돼야 108. 세로줄에 36 돼야 108이 된다 이거지. 그치?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가로줄에 있는 한 줄의 합이 36이어야 되고 세로줄에 있는 한 줄의 합도 36이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한다. 그래서 K는 구했고 그럼 M을 구해야 되는데 M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봐. 얘를 이제 무작정 막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일단 가능해. 내가 한 줄에 합이 36이 되려면 2 더하기 10, 2 더하기 22도 일단 합이 36을 가능하게 하지. 그지? 근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거 숫자를 썼으면 1하고 3 안 썼고 10이라고 13 안 썼고 20이라고 23 안 썼거든? 이 나머지 6개 중에 어느 3개를 골라도 합이 36이 될 수가 없어. 왜? 생각해봐. 합이 36이 되려면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야 되거든? 근데 얘랑 고르면 1의 자리가 6이잖아 하는데 3개 골라야 되잖아. 한 줄에 3개를 더해서 6이 돼야 되잖아. 뭔데? 이거 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얘를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할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요 합이 36이 되는 조합은 결국 생각해보니까 1의 자리가 2는 안 돼. 그럼 1의 자리가 뭐가 되냐? 1, 2, 3이면 돼, 1의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10의 자리는 모르겠는데 1의 자리가 1이거나 10의 자리 모르겠는데 1의 자리가 2거나 10의 자리 모르겠는데 1의 자리가 3인 이런 경우가 뭐에다가 6으로 끝날 거라고. 10의 자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지? 그러면서 10의 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10의 자리가 0이면서 1의 자리 뭔지 모르고 10의 자리가 1이면서 1의 자리가 뭔지 모르고 10의 자리가 2면서 1의 자리가 뭔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끝나야 30으로 끝난다 이거지. 그치? 물론 10의 자리가 0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의미상 01, 02, 03이라고 생각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두 조합을 만족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1의 자리가 1, 2, 3일 때 10의 자리가 0, 1, 2면 가능해. 더하면 36일 거야. 혹은 10의 자리가 1의 자리가 1, 2, 3일 때 얘가 뭐 1, 2, 0이어도 돼. 그것도 36일 거니까. 혹은 얘가 0, 2여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주려고. 알겠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해를 하면 이게 진짜 편하거든. 잘 봐. 가볼게. 첫 번째. 일단 가로줄을 생각을 하면서 먼저 1, 2, 3을 넣는 경우로 해볼게. 1의 자리 먼저. 1의 자리를 먼저 집어넣을 건데 1의 자리 1, 2, 3을 배치하는 방법은 요거 10의 자리 뭔지 모르겠지만 1, 10의 자리 뭔지 모르겠지만 2, 10의 자리 뭔지 모르지만 3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야. 그럼 요 세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얼마냐면 3팩인 거야. 왜냐면 1, 2, 3만 되는 게 아니라 2, 3, 1도 되고 3, 2, 1도 되고 3, 1, 2도 되고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니까 3팩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그 상황에서 자, 이 다음 번째 또 1의 자리 넣어야 되잖아. 얘도 1, 2, 3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 1, 2, 3 집어넣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줘. 왜? 얘가 1일 때 얘가 만약에 1, 2, 3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1의 자리가 2거나 1의 자리가 3으로 쪼개지거든. 그치? 만약에 1의 자리가 여기 2면 얘는 뭐 들어가야 돼? 1이고 얘가 3이면 얘랑 똑같지. 왜? 세로줄의 합도 우린 1의 자리가 3이 6이 되면 다시 세로줄의 합도 우리는 1의 자리 합이 6이 돼야 되거든. 3, 3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2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3이면 얘가 1이고 얘가 2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두 가지. 그 경우당 두 가지. 내가 여기다 1, 2, 3을 집어넣든 2, 3, 1을 집어넣든 그 경우당 두 번째 줄을 채울 수 있는 경우는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가지인 거지. 거기서 내가 이걸 쓰겠대. 위에 있는 요걸 쓰겠대. 밑에는 방향이 뭐가 돼? 1, 2, 3 2, 3, 1 3, 2, 3, 1, 2가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가 뭐 2, 뭐 3, 뭐 1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 두 번째 줄까지 채우면 마지막 줄은 그냥 자동이다 이거지. 잘 봐. 그러면 이제 얘가 요렇게 세로줄, 요렇게 가로줄을 더해도 1의 자리 6 세로줄을 요렇게 더해도 1의 자리 6인 거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어서 10의 자리를 집어넣을 건데 10의 자리는 0, 1,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여기다 0, 1,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가 0, 1, 2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순서를 또 바뀔 수 있겠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0, 2, 1도 되는 거잖아. 그치? 뭐도 돼? 2, 1, 0도 되는 거잖아. 2, 1, 0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0, 1, 2가 자리 바뀔 수 있는 경우 요만큼이다. 그럼 두 번째 줄은 이제 어떻게 돼? 2일 때 여기 뭐 들어갈 수 있어? 1 들어가거나 0 들어가거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안 돼. 왜 그러냐? 잘 봐. 얘가 2일이면 여기에는 절대 2를 집어넣으면 안 되지. 왜? 21을 또 쓰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는 0도 있었기 때문에 0도 못 집어넣지. 얘는 무조건 얘가 1이어야 돼. 그지? 그러면서 얘도 봐봐. 3일 때는 0 못 집어넣지. 1 못 집어넣지. 얘는 무조건 2여야 되고 얘는 무조건 얼마야 돼? 0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럼 얘가 2, 0이야? 그럼 여기 1이야. 왜? 요 세로줄의 합의 10의 자리도 얼마가 돼야 되니까? 30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면 얘는 0인 거고 0, 1이면 얘는 2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위에 줄만 완성하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요걸 총 계산하면 6 곱하기 2 곱하기 6이라서 얼마야? 72개가 나온다. 72개. 그래서 72개랑 36이랑 더 해달래. 그래서 36 더하기 72니까 얼마야? 걔는 108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의 거리의 간격이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건데 C, D, E를 모두 거쳐서 도달했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이 거쳐서 가는 그 순서를 좀 정해야 되는데 잘 봐.
A에서 B까지 갈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이 CD를 먼저 가는지 E를 먼저 가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A에서 E를 갔다가 CD를 찾다가 다시 B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에서 E를 갔다가 CD까지 가려면 왼쪽으로 3칸의 손실이 생겨.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또 3칸의 손실이 생기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하지만 CD를 먼저 친 다음에 E를 가기 위해서 위로 2칸 가는 손실이 생기고 다시 아래로 2칸 가면 총 4칸의 손실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갔을 때 누가 더 최단 거리냐라고 하면 A에서 CD 쪽을 먼저 치고 E를 치고 B를 가는 경우가 그나마 덜 손실인 거야. 그지? A에서 E까지 갔다가 CD를 가는 순간 왼쪽 3칸이 되는데 A에서 D까지 갔다가 다시 2칸 돌아가면 2칸 손실이 되는 거니까. 그지?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려면 A, CD 먼저 간 다음에 E를 가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A에서 갔다가 C를 갔다가 D를 갔다가 E를 가고 그 다음 B를 도착하는 게 일단 그나마 제일 최단 거리일 거다. 그럼 생각해보자.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뭘 보면 되냐?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요만큼의 네모칸의 영역을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한 가지 A에서 C까지 가는 거야. 둘이 더하면 2가지, 여긴 3가지다.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3가지인 거야. 그럼 이어서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잘 봐. C에서 D까지 갈 때 요거 그냥 한 가지 요거밖에 없겠죠. 요거 한 가지. 그치? C에서 D까지 가는 거. 그럼 D에서 E까지 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네모칸 영역을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겨. 왜? 여기 조건이 있어. 단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서 1로 가는 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먼저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 4칸을 봐줘야 돼. 좀 어렵지, 그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이쪽을 안 갈 거 아니야. 최단 거리로 갈 때. 왜? D에서 E까지 가는 거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 일 없잖아. 요렇게 가면 최단 거리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서 가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거쳐서 갔잖아? 여기 지점을 거쳐서 갔잖아? 그러면 E에서 B로 돌아갈 때도 이런 방식으로밖에 못 가. 근데 만약에 이쪽을 거쳐서 갔잖아. 만약에 요게 요 D에서 E까지 갈 때 여기가 안 거쳤잖아? 그러면 요 네모칸 영역을 다 볼 수 있다. 그지? 어렵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경우를 또 나누는 건데 여기랑 여기를 지점을 좀 나눌 거야. 여기를 뭐 F, 여기를 예를 들어 G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나왔어. 여기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게. H라고 해볼게.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D에서 H까지 가는 경우. 여기서 이 쪼개지는 거야. D에서 H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F를 거쳐서 E를 가는 경우랑 D에서 H까지 간 다음에 G를 거쳐서 그 다음 E까지 가는 경우로 나눠진다. 집중해봐. 자, D에서 H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야. H에서 F까지 가는 경우는 뭘 보면 돼? 요 네모칸을 보면 되니까 요거는 얘랑 모양이 똑같잖아. 3개일 거야. 왜냐면 1, 1, 2, 3. 3가지. 다음 F에서 E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인 거지.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서 이어서 이제 그럼 E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자, 여기를 거쳤어. 지금 여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왔어? 그럼 이걸 보겠지 이제. 요만큼. 그지? 그럼 여기선 이쪽 방향으로 가야 최단 거리니 1, 1, 1, 1, 1이 돼서 더하면 2, 더하면 3, 더하면 4, 더하면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여기는 E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5가지인 거야. 요 경우에선 5가지인 거야. 이어서. 근데 잘 봐. D에서 H를 거쳐서 H에서 G까지 가는 경우가 없죠. 자, G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 자, 이때는 뭘 봐야 되냐? 여기서 여기 H였는데 요만큼을 보는 거야. 왜 그런지 일단 또 봐봐.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1, 1, 1이고 여기 2고 더하면 3인 거예요. 그래서 H에서 G까지 가는 경우는 3가지. G에서 E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 여기까지 한 가지인 것도 맞아.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E에서 B까지 갈 때 이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그 경우당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요 경우가 3 곱하기 5, 15일 때랑 그다음 3 곱하기 1에서 3일 때로 나눠진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 곱하기 이걸 합한 게 이거야. 18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얘는 54가지가 나온다라고 풀어주면 돼. 이게 첫 번째 경우. 이게 왜 첫 번째 경우라고 했냐면 잘 봐. 이게 어떤 경우냐면 몇 칸 만에 도착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 만에 도착한 거야. 그치? 14번 만에. 그치? 잘 봐. 근데 이번에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야. 얘가 14번 만에 도착할 건데, 아까 A에서 C까지 갔다가 C에서 D 거쳤다가 어차피 다시 올라가야 되지. 그럼 애초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가는 거야. 그럼 몇 칸 갔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5칸 가고, 6, 7, 8, 9, 10, 11, 12, 13, 14. 얘도 14칸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것도 되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 A에서 D를 거치고, C를 거치고, E를 거치고, B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잘 봐. A에서 D를 거칠 건데, 그럼 요 네모칸을 볼래요? 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C를 거칠 수도 있겠지. 나는 A에서 D부터 거칠 건데. 그럼 이때는 가능한 경우가 일단,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한 가지. 그 다음, D에서 C까지 가는 경우도 요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C에서 E까지 가는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얘도 마찬가지지. 왜? 여기 갈 때나 여기 갈 때가 다른 거야. 여기가 F고 여기가 G면 F까지 해서 2로 도착했으면 요 네모칸을 다 써도 되지만 G까지 거쳐서 2로 갔으면 요렇게밖에 못 간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C에서 F를 거쳐서 2를 가는 경우, 그럼 C에서 그 다음에 G를 거쳐서 2를 가는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 자, 그럼 C에서 F까지 가는 경우는 또 뭘 봐? 요 네모칸을 보는 거지. 이게 이제 몇 가지인지 알잖아. 3가지. 그러니까 F에서 E까지는 한 가지. 그럼 자, 이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왔어. 그럼 얘는 요 네모칸을 다 볼 수 있는 거지. 아까 요 네모칸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나? 모르면 해볼게.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더하면 두 가지, 더하면 3가지, 더하면 4가지, 더하면 5가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5가지가 나온다. 2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5가지. 요거는 5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C에서 G까지 가는 경우. 그럼 C에서 G까지 가려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G인 거잖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최단 거리인 거지, 한 가지. 그지? 그럼 G에서 E까지 가는 경우도 이렇게 한 가지인 거지, 이렇게 한 가지. 그 상황에서 E에서 B까지 가려면 얘가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요 경우밖에 없다 이거지,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1 곱하기 1에다가 3, 5, 15. 3, 5, 15. 여기 요 경우가 3 곱하기 5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그냥 한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얘 얼마야? 15에다 1 더하니까 16. 총 몇 가지? 얘는 16가지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야? 둘이 더하면 총 70가지예요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지? 요게 좀 밑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요 동그라미 친 게, 요 동그라미 친 경우가 요 3가지를 통틀어서 얘기한 거야. 그지?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직선 L1과 L2가 있는데 그 위에 11개의 점이 있대. 그때 간격은 다 1이고 그때 만들 수 있는 4개의 점을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 그때 만들 수 있는 넓이가 3인 사각형의 개수로 구해달래. 그럼 사각형이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한데 아래에서 3개 고르고 위에서 하나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3개 고르고 이렇게 하나 만들면, 그지? 그래서 결국 위에 2개와 아래에 2개를 골라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L1에 2개랑 L1에 2개, L2에 2개를 골라야 된다. 그지? 근데 그 2개를 고를 때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넓이가 3인 사각형이 돼야 된다며. 그지? 사각형은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모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이야?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그럼 사다리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지? 근데 그 넓이가 얼마나 됐으면 좋겠어? 3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3이 됐으면. 그지?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어떻게 돼야 돼?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된다. 왜? 2분의 1까지 할 거니까. 쌤, 그러면 직사각형이면 어떡하죠? 상관없어. 잘 봐. 이런 직사각형이어도 위에 3칸, 아래 3칸이지. 그럼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더하면 얼마야? 6이잖아. 곱하기 높이 하면 얼마야? 1이잖아. 곱하기 2분의 1 할 거잖아.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해서 풀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어차피 3인 거잖아.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건 뭐야? 평행사변형이긴 하지만 얘도 사다리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눠보면 이제 L1과 L2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6이 돼야 되는데 그럼 L1이 1이면서 L2의 길이가 5인 경우 있겠지. L1이 2면서 L2의 경우가 4인 경우 있겠지. 그치? L1이 3이면서 L2의 경우가 3인 경우 있을 거고 L1이 4면서 L2가 2인 경우까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최대 4칸이거든. 하나, 둘, 셋, 넷. 얘는 최대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럼 나눠보자. 자, 첫 번째. L1에서 한 칸짜리 점을 고르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4가지. L2에서 5칸짜리 고르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한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이어서 L1에서 2칸짜리 고르는 경우는 하나, 둘, 3가지. L2에서 4칸짜리 고르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하나, 2개밖에 없지. 2가지. 해서 6가지. 별로 안 어렵지, 맞지? L1에서 3칸 고르는 경우는 하나, 2개밖에 없네. 그지? L2에서 3칸 고르는 경우는 하나, 둘, 3개 있겠지, 3개. 몇 가지? 6가지. L1에서 4칸 고르는 경우 몇 개? 그럼 하나지. L2에서 2칸 고르는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 있네, 4개. 총 몇 가지? 4가지. 다 더하니까 몇 가지? 아, 총 20가지네요.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